안녕하십니까. 직무의 종말 작가 최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직무의 종말 네. 최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정말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핵심을 짚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먼저 나갈 것인가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시시각각 네, 퍼져나가면서 네. 우리 세계를 점령해가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취업, 진로, 커리어 분야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제가 쓴 책도 직무와 관련된 책을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취직적으로는 전문가신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책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와가지고 직무 네. 없어질 것이다 하면은 네.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실생활 속에서 네. 이미 AI가 우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TV 가끔 보시죠? 예, 예. 네. 우리가 TV 속에서도 이미 AI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좀 재밌는 부분이 새벽 방송의 기상캐스터 분들, 그 다음에 아나운서 분들, 예. 이제 AI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시면, 좀 어색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 AI 클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에 그 어떤 A라는 기상캐스터가 방송 앞에 서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맞죠. 근데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네. 입력을 하면 AI 클론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어떤 날은 늦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게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사용하는 것은 디포트입니다. 정해져 있고 무조건 AI를 사용한다. 근데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까 말까는 결정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만 따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더 위협을 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SNS 상에서도 최근에 새우 예수라는 밈이 굉장히 확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슈림프하고 지저스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예수와 새우를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SNS 상에 올렸는데 네. 이게 많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받으니까 트렌드를 쫓는 AI들이 분석을 해서 새우 예수가 많이 따봉을 누른다더라. 이걸 캐치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네. 것을 관장하는 것이 네. AI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제공한 것이 AI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누군가가 그쵸. 해줄 것이라는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렇게 우리하고 가깝게 다가와 있는 AI 요거를 쓸까 말까는 이미 끝났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 스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AI 파워 유저라고 표현합니다. 파워 유저라면 매일 몇 시간씩 써야지 파워 유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쓰는 수준들이 높지 않고 네. 또 업무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네.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 탐구를 해서 그것을 되게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파워 유저의 조건이라고 해요. 자주 사용하는 게 네,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것을 총망라해서 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폭넓게 책으로 써주신 작품입니다.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뭔가 잘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한 단계 더 들어와서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AI와 어떤 로봇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생성형 AI 시대에는 AI 그리고 로봇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하고 로봇이 네. 우리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직무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네. 선정하신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단순히 직무 없어질 거니까 다 도망치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구분, 일의 경계, 이런 것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효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주 독자층을 직장인으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하지요. 각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네. 지금은 순간순간 바뀌는 네. 로봇 AI의 침투로 인해서 네, 경기가 무너질 것이고 네. 우리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뭐 의사들을 봤을 때 안과, 외과, 내과 등등 여러 가지 분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구분 자체가 앞으로 필요한 것인가? 네. 이게 결국은 AI는 의사라는 직업이 남지, 그 세부적인 분야들은 결국은 AI와 함께 일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의사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나는 직장인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도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학생 여러분, 주부, 네.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네.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시는 단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했던 단어가 거대한 개인이라는 단어예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제 책을 읽어서 제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의지와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나라는 단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 작가님께서는 거대한 개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요거를 어디 강연장에서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출처를 꼭 밝혀주십시오. 이 분야를 AI 로봇 분야로 끌고 갔을 때 네. 최준용 작가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음. 개인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직무의 종말을 기본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저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과의 다른 계층이 형성될 것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시받고 지시에 따르는 이런 권력관계로 구성이 돼 있다면 이제는 한 축이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이 바로 생성형 AI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시라는 것은 인풋할 거리,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로봇에게 전할 그런 인풋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1계층이 될 거다.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1계층이 됩니다. 왜? 나머지는 AI, 로봇이 도와줄 거고요.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잘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요소였다면 지금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찾는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지상 과제가 되고 방향성을 찾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진 시대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지금이나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지금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네.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인데 네. 여기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들로 인해 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 것임이 이미 확정이 됐다는 것. 네. 이게 그렇죠. 더해진다는 네.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네.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을 그쵸.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책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고 문학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네. 어차피 변화가 일어날 거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취미들을 네.
과연 유지를 하는 것이 맞을지 네.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네.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나을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네. 이 인문학이라는 분야, 네. 문사철이라 불리는 네. 이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화된 시대에도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철학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처럼 향연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면서 막 토론하고 모든 실제적인 일들은 그 노예들이 노예들이 하겠죠.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더 사람들의 본질, 더 고차원적인 토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들 이런 것들로 서로 사람들이 나누고 교류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미 다가온 네, 현재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도 이런 네. 조지 오웰의 네.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네. 신세계, 네. 영화 터미네이터 네. 대부분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뭔가 AI가 더욱 발전을 한다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네. 우리가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우리는 귀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디스토피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네. AI는 사납지 않아요. 조금 변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또 책 제목은 정말 디스토피아처럼 적었지만 네. 사실 안에는 좀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전 인터뷰 속에서도 Y2K 세대에서 그때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게 실제로 막 퍼지고 막 휴거가 있고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고민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모든 기술들이 처음에 등장하고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는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인문사회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롯이 사람들의 선택, 의지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보다도 그 변화의 간격은 더 짧아지고 있는 네. 것이 사실이고요. 네. 작가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대해서 네.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미래를 보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의 100분의 1도 못 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집필 의도 정도 여러분께 소개드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뭔가 얻어가시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준영 작가님께서는 네. 다양하게 강연 활동도 펼치고 네. 계시고요. 집필 활동도 계속 이어가실 것이라고 이미 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바가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작가님을 실제로 만나 뵙거나 네.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준형 TV라고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취준형 TV입니다. 좋은 형이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연락을 주셔도 되겠고요. 다운 컴퍼니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취업, 진로, 커리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조언을 듣고 싶은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죠? 그 어려움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작가님 앞으로의 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책들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AI 채용,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또 실제 제가 강의하는 영역은 그렇다면 how to,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아마 또 큰 틀에서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 사회 쪽을 관심을 두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술,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마인드까지 장착을 하신다면 내가 살아갈 시간,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시간까지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쉽게 쓰려고 애를 쓰셨더라고요. 독자가 느꼈다면 정말로 애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까지 요청을 드리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책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사드리고 더 긴 이야기는 책 속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고요. 옆에 계신 분은 취준형 TV의 최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